한국인이 꼭 필요해? 한국인이 안 오면 중국 손님을 받으면 되잖아. 어차피 중국은 인구도 훨씬 많아. 이런 말들이 오가는 가운데 태국 방콕의 한 한식당에서 젊은이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관광업으로 경제를 유지하는 태국에서는 현재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방문하고 있는 반면 한국인 관광객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의 사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여행 가이드를 하고 있는 파이입니다. 여러분께 한국과 태국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태국 사람들은 한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성공한 태국 출신 연예인들이 많아서 성공의 기회가 많은 곳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PM의 니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블랙핑크의 리사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리사는 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태국의 계급사회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태국은 왕족이 있는 나라로 부의 대부분이 왕족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이소라 불리는 부유층이 있는데 이들은 태국 전체 인구의 10% 정도를 차지하며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들은 아파트 한 채에 20억 원 정도 하는 집을 여러 개 소유할 정도로 부유합니다. 경제적으로 덜 발전한 나라는 빈부격차가 더 심한 경향이 있는데 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로소라 불리는 서민 계층이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계층에 속하며 대체로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국 내에서 계급은 거의 바뀔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서열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랙핑크의 리사는 유일하게 로소 출신입니다. 리사는 태국 사람들에게 우리 같은 서민들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사는 태국 사람들에게 거의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리사의 성공 이야기는 태국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로소 출신의 한 사람이 세계적인 스타가 된 것은 많은 태국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연예인이 성공한 것을 넘어 태국 사회의 고정된 계급 구조를 깨뜨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리사는 태국의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며 그녀의 팬들과 대중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태국 총리도 리사를 태국 문화를 알리는 아이콘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리사의 성공에는 한국의 K-팝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리사는 K-팝을 통해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었고 이는 그녀가 태국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러한 성공 배경에는 태국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한국의 음악, 드라마, 음식 등을 매우 좋아하고 한국 문화를 열렬히 지지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태국과 한국 간의 관광 흐름에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중국인 관광객들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아함과 함께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한국과 중국 모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태국은 관광업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여서 코로나 기간 동안 국가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호텔과 리조트는 텅 비었고 수많은 상점과 식당들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태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끝나고 작년 1월부터 중국인들이 태국으로 단체 여행을 재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그동안 어려웠던 경제를 회복하고 관광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태국 총리까지 직접 공항에 나가 중국인 관광객들을 환영하며 국가적인 환영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는 그만큼 태국 정부가 중국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는 중국과 상호 비자 면제 정책까지 실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 태국은 무분별하게 중국인 관광객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의 유명 관광지에는 중국어 간판이 빠르게 늘어났고 상인들은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태국의 관광지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특별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태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태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현지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환경 파괴 문제까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태국의 호텔과 리조트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의 감소로 인해 수익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태국의 절박함은 더욱 극명한 사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태국에서 일어난 총기 사고로 중국인 관광객이 사망한 후 태국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태국의 유명 관광지에 중국 경찰까지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태국이 얼마나 절실하게 관광업 회복을 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태국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실 고위 관계자들은 한국인 관광객이 조금 줄더라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서 더 많이 올 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숫자가 중요했죠. 하지만 현장에서 발로 뛰는 저 같은 젊은 공무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왜 갑자기 한국인들이 태국을 찾지 않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얼마 전 관광청 동료들과의 티타임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의견은 대마초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태국에서는 대마초가 합법화되었고 가정에서 재배를 권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대마초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대마초가 엄격히 불법입니다. 태국에서 모르고 대마초를 접하더라도 한국에 돌아가면 처벌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을 준수하고 치안을 중시하는 한국인들에게 이는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또한 대마초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어하는 한국인들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지난 5월에 있었던 파타야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파타야의 저수지에서 드럼통에 담긴 한국인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불법 도박이나 마약과 관련된 문제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한국인들에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주었고 결국 태국 방문을 꺼리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한국인 관광객들은 태국의 관광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같은 현장 공무원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을 정말 환영합니다. 한국인들은 법을 잘 지키고 예의 바르기 때문에 좋은 기억이 많습니다. 물론 일부 상인들은 한국인들이 너무 많은 물건을 사가는 것에 불만을 가지거나 특정 가게가 너무 잘 되니 시비를 거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는 극히 소수의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들고 그 자리를 중국인 관광객들이 채우기 시작하면서 저희는 큰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상호 비자 면제 정책이 상류층인 하이소들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이소들은 대부분 화교 출신이거나 혼혈로 중국인들에게 우호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힘없는 말단 공무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다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저희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고 위에 보고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기 때문에 불만만 듣게 되니까요. 불안감이 커지는 와중에 얼마 전 한 중국인 관광객이 도심 한복판에서 경찰과 시비가 붙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현지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거리의 상인들은 장사를 접을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관광지에서는 환경 파괴와 같은 문제들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아무튼 그날은 일을 마치고 오랜만에 친구 소라의 식당에서 모이기로 한 날이었어요. 소라는 션비트염 지역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끔씩 그의 가게에서 모임을 갖곤 했습니다. MRT를 타고 가는 중에 친구 미나가 이거 좀 봐 라며 SNS 대화방에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호기심에 그 영상을 클릭하자마자 저는 눈을 질끈 감고 말았습니다. 공중 화장실에서 민폐를 부리는 중국인들이 찍힌 영상이었는데 그 내용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 더 끔찍한 것은 한 중국인이 도심 한복판에서 대변을 보고 그대로 떠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지하철 바닥을 따라 흐르는 소변을 피하려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니는 모습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며 저는 차라리 화장실 바닥에 대변을 싸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방은 중국인들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며 채팅창이 폭발했습니다. 한 친구는 북부 치앙마이의 사원에 아예 중국인 전용 화장실이 따로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궁금해서 찾아보니 실제로 왈롱콘 시리 사원에서는 중국인들이 화장실에서 벌이는 만행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아예 중국인들의 화장실 사용을 금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불만이 많아지자 결국 새로 화장실을 하나 더 지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화장실은 중국인들이 사용하고 새로 지은 화장실은 태국인과 다른 나라 관광객들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영상을 보니 중국인들로 인한 민원이 폭주할 것 같다는 불안한 느낌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정말 일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고 우리는 다들 걱정과 불안을 나누었습니다. 바쁠 줄 알았던 소라의 식당으로 향하는 길에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소라를 만나자마자 그는 중국인 관광객들 때문에 죽겠다는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상호 비자 면제 때문인지 중국인들이 물밀듯이 몰려오는데 매너가 엉망이라고 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음식을 무분별하게 퍼가고 종업원들에게 무례한 행동을 일삼는다고 했습니다. 소라는 원래 기다리는 손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다른 식당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서비스 음식을 제공했지만 이제는 이 서비스 음식을 없애야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인들 때문입니다. 화장실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사용한 후 화장실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라는 화장실 담당 직원을 추가로 배치해 중국인이 사용하고 나올 때마다 확인하고 청소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소라를 정말 화나게 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인 남성들이 젊은 여자 종업원들을 접대부처럼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기겁해서 그만둔 종업원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일부 관광객들은 유흥을 즐기러 오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정말 화가 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친구들 모두가 분노했습니다. 이런 수준 낮은 행동을 참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옆에 있던 아이는 식당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소라는 제가 근처 야시장에서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인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거리만 더러워질 뿐 매출은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야시장은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중국인들이 많이 오면 매출이 늘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중국인들이 주로 화교가 운영하는 상점을 많이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화교의 매출을 올려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물건을 사고 식사를 한 후 결제할 때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같은 중국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태국 내에서는 그 소비가 전혀 잡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까지 겪고 있는 현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소라는 물론이고 아인까지 우리 모두가 중국인들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태국의 관광업이 이렇게까지 어려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태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다시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지로 돌아갈 수 있을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태국에 올 때부터 저렴한 항공과 숙박 패키지로 오는데 소비까지도 잡히지 않으니 관광 와서 태국에 볼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 중국인들이 야시장 근처에서 사용한 쓰레기를 길바닥에 아무데나 버리고 가버리니 오히려 길만 더러워진다고 했죠. 친구들은 그렇게 되면 오히려 손해 아니냐며 다시 코로나 이전처럼 중국인들을 단속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꺼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열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바로 한국인들을 다시 유치하면 좋겠다고 했죠. 한국인이라고 하니 갑자기 소라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한국인들은 두말할 것 없는 좋은 손님들이라고 했어요. 소라는 한국인들은 절대 폐를 끼치는 법이 없다고 말했죠. 식당에 들어와 앉으면서 혹시 자리가 좀 더러우면 그냥 알아서 티슈로 닦아버린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미안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늘 친절하게 괜찮다고 말해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메뉴를 시킬 때도 종업원이 기다리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필요할 때도 매우 조심스럽게 물어본다고 했어요. 이런 점은 중국인들과 확연히 비교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었죠. 소라의 식당에서 겪은 친절한 한국인들 이야기를 하던 중 지민이 자기도 할 말이 있다며 나섰어요. 그날은 늦은 시간이었는데 젊은 한국인 여자 손님 2명이 들어와 데일밴드를 찾았다고 했어요. 한 손님의 뒤꿈치가 빨갛게 까져 있었죠. 지민은 밴드가 없다며 근처 약국을 알려줬지만 이미 문을 닫아 죄송하다고 했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너무 아파 보여서 옆 가게에 가서 밴드와 약을 구해줬죠. 두 손님은 고마워하며 지민의 가게에서 물건을 잔뜩 샀어요. 그 일을 잊어갈 때쯤 지민의 가게에 한국인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한 손님에게 어떻게 알고 왔냐고 물어보니 그때 다쳤던 손님들이 인터넷에 지민의 가게가 친절하고 저렴하다고 칭찬하며 도와줬던 일화를 올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야시장 근처에 오면 꼭 들러달라는 글을 남겼다고 했죠. 그 글을 본 한국 관광객들이 의리로 지민의 가게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지민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한국인들의 의리에 감탄했어요. 고마운 마음으로 기념품을 사주는 것도 대단한데 인터넷에 글까지 올려 다른 사람들까지 오게 하다니 정말 대단했어요. 다른 한국인들이 지민의 가게를 찾아와 물건을 사주는 것까지 우리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정과 의리가 넘치는 사람들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오며 길거리가 더러워지고 상인들은 장사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어요. 그날 우리는 장사하는 친구들의 넋두리를 들어줘야 해서요.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내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인들 때문에 영업을 하는 사장님들의 민원이 폭주하자 관광청에서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었죠. 그러나 중국인 관광객들을 다시 막거나 단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관광객들을 더 유치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그 첫 번째로 거론된 나라는 한국이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해보자는 이야기가 점점 커지면서 결국 한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실사단을 파견하겠다는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모든 직원들이 한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에 들떴어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자 회사에서는 기회 관리를 위해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PT를 통해 출장 인원을 선별하기로 했어요. 저도 이 프로젝트에 합류하고 싶었기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PT 준비에 매진했어요. 다른 일들은 모두 제쳐두고 이 기회에 모든 걸 걸었죠. 다른 곳도 아닌 한국을 공짜로 갈 수 있는 기회라니 열심히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어요. 우선 한국 관광객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중요한 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니까요. 인터넷을 샅샅이 뒤지고 한국에서 일했던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한국에서 유행하는 트렌드와 문화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정보를 수집했죠.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친 후 드디어 발표 날이 다가왔어요. 발표 당일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가운데 제 모든 열정을 담아 PT를 진행했어요. 준비한 내용은 한국에서 유행하는 촬영물을 컨셉으로 SNS 챌린지를 하자는 아이디어였어요. 발표를 마쳤을 때 방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심사위원들의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태국 관광을 홍보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앞으로 한국에서의 경험이 태국 관광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한국행을 앞둔 기간 동안 저는 한국에 가서 어떤 것들을 조사하면 좋을지 열심히 찾아봤어요. 꿈에 그리던 한국에 도착한 후 팀원이 추천한 성수동으로 향했습니다. 성수동은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장소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태국 내에서 발굴할 만한 장소가 없는지 알아보기로 했어요. 성수동에 도착한 그날은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한국인들의 특이한 점을 한 가지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어느 가게든 일렬로 줄을 서 있는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식당에 웨이팅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알아서 질서 있게 줄을 서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사실 새치기를 할 법도 한데 모두 자연스럽게 줄을 서더라고요. 심지어 종업원의 실수로 순서가 잘못 불렸을 때도 이분이 먼저 왔다며 양보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솔직하고 질서 정연할 수 있는지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모습이라면 분쟁이 생길 일이 없겠다 싶었죠. 다른 모습들은 잘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예의 바르고 질서 있는 태도가 인상 깊었어요. 하루 일정을 마치고 호텔에서 쉬고 있던 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밖을 확인해보니 아티시 서 있었어요. 아티스는 한국의 밤문화를 경험하고 싶다며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다음날 일정이 걱정되긴 했지만 호기심에 못 이겨 따라 나섰죠. 아티스는 이태원이 카오산 로드처럼 화려하다고 했어요. 지하철로 한 번에 갈 수 있다는 말에 서울의 교통 편리함에 감탄했죠. 이태원에 도착하자 화려한 네온사인과 북적이는 거리에 놀랐습니다. 구경하던 중 아티시 배탈이 나서 급하게 화장실을 찾아야 했는데 다행히 역에 깨끗한 무료 화장실이 있어서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 후 우리는 이태원의 밤문화를 만끽했습니다. K-팝이 흐르는 가게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춤추고 노래했죠. 그런데 누군가 제 몸에 자꾸 닿아 불쾌했어요. 마침 아티시 자리를 비운 터라 어쩔 줄 몰랐는데 한 한국 남자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강하게 말하며 상황을 해결해줬어요.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지만 이름도 물어보지 못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그 한국 남자가 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함께 걸었죠.
역에 도착해 고맙다고만 말하고 헤어졌지만 그의 친절함이 계속 기억에 남았습니다. 방콕으로 돌아온 후 시찰 결과를 토대로 한국인 유치를 위한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질서와 공중도덕을 본받아 태국에서도 관련 캠페인을 제안했어요. 차녀는 화장실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가끔 그 남자를 떠올립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태원에서의 추억을 생각하며 글을 마칩니다. 한국인들은 어딜 가든 좋은 소리를 듣고 다니니 저도 한국인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지금까지 파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감동 일기였습니다.